언제 도화선으로 변할지 모르는 유증기의 위협을 무릅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기름때를 벗겨내는 기름탱크 청소 작업. 오늘도 기름의 청결을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이 탱크 청소원들이다. 반한 미군 부대 부지의 기름탱크 철거 작업 현장. 철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 탱크 청소다. 탱크 속은 먼지로 가득 찬 데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비좁다. 그런데도 찌꺼기 양은 만만치 않다. 이것이 철거 전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대로 철거를 하면 남아있는 기름과 기름때들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일단 기름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플라스틱 통이 빠져나오기도 힘든 좁은 입구를 통해 작업을 마친 손도열 씨가 나온다. 한국이라고. 매일 계속되는 작업이지만 이번 작업은 더 고되다. 어우, 탱크 들어가면 최고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눈이 맵냐? 뭐 슬러지 제거하다 보면 가스가 조금씩 발생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반한 미군 부대 부지의 기름 탱크는 총 62개. 철거를 위해서는 약속된 시간 안에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작업은 쉴 틈 없이 이루어진다. 탱크에 가득 쌓인 기름 찌꺼기를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 빨아들이면서 청소를 한다. 이렇게 1차 제거 작업이 끝나면 면 걸레를 이용해 재차 닦아낸다. 한여름 대낮에 이루어지는 지상 탱크 청소 작업. 탱크 내부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30도를 웃도는 바깥 온도가 오히려 시원할 정도. 빨리 물 대령해, 물. 더위뿐 아니라 탱크 내부를 가득 채운 미세한 먼지는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한다. 마스크 속 필터에 녹가루가 가득 찰 정도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날 오후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 오는 도 계속 작업하세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예. 청소해야 될 탱크도 많고요. 이곳의 탱크는 맨홀이 없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쇠를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빗속에서도 물을 뿌려 안전을 기한다. 내부는 역시나 기름때와 탱크 노화로 인한 녹이 진흙탕처럼 엉켜있는 상황.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진공 흡입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은 탱크지만 작업은 오히려 더디다. 하지만 비가 와도 작업을 계속해야 할 정도로 빠듯한 일정이다 보니 속도를 내본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남은 기름기와 녹가루까지 남김없이 닦아내고 나면 비로소 작업이 끝난다. 탱크 내부가 깨끗해질수록 어느샌가 그의 작업복은 더 더러워진다. 비가 안 오면 일회용 작업복 입으면 이제 작업복이 좀 덜 들어지는데 이게 또 들어지는 거 무서워서 이제 아무 일을 못하게. 나무숲에 가려진 한 기름 탱크. 겉보기에도 여느 탱크의 생김새와는 다른데 보니까 JP 찍고 다니는 탱크롤이 뭐 그런 종류 같아요. 2주차에서 떼어놓은 거 이런 거 같아요. 다행히 맨홀이 있어 절단 작업 없이 그대로 탱크로 들어가는 손도열 씨.
내부 통로가 좁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말통 하나 더 줘. 어? 말통 하나 더 줘. 말통이 정책이죠. 그 공사 하지만 현장이에요. 기름 찌꺼기의 양이 만만치 않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유조차가 들어오지 못해 기름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다. 이 조그마한 탱크 되게 더럽네요. 퇴근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됐을 기름 탱크. 아니 오픈도 알아봐요. 청소를 깨끗이 마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상이나 제강 회사를 통해 또 다른 철 제품으로 태어날 것이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 작업해야 할 탱크는 사각형 모양의 탱크다. 사각 탱크는 둥근 모양의 탱크에 비해 청소하기가 힘들다. 한번 더. 조심해. 조심해. 한번 더. 사각은 바닥이 평평하니까 그 찌꺼기도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청소 범위가 넓잖아요. 평평한 바닥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둥그런 탱크가 바닥면만 청소하면 되니까요. 둥그런 탱크는 찌꺼기가 뭐고 액상도 그렇고 어디 몰려드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사각은 쫙 뻗어 있으니까요. 절단된 입구는 너비 약 30cm. 좁은 통로를 통해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 내부로 들어가니 구조물까지 있어 밖에서 보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구조물을 넘나들며 허리도 채 펴지 못하고 계속되는 작업은 올해로 경력 6년 차인 이성원 씨에게도 버겁기만 하다. 폼이 파이고 각이 진 곳이 많다 보니 진공 흡입기보다 사람의 손으로 구석구석 일일이 닦아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비가 와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죠. 이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 공정이 또 이루어지죠. 매번 다른 작업장을 찾아다니다 보니 작업을 마쳐도 씻을 곳이 변변찮다. 뭐 하는 데가 알죠? 저거 이제 고철이죠. 예. 또 다른 작업을 위해 갈 길을 재촉한다. 이들이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작업 시작부터 애를 태운다. 뚜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것. 결국 양수기를 이용해 고인물을 퍼 올리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 이번에는 뚜껑을 덮고 있는 진흙이 문제다. 기름 탱크를 이제 안 쓰려고요. 기름 탱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도를 없애는 거죠, 용도. 기름 탱크는 용도를 없애고 탱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 지하 기름 탱크를 폐기하기 위해 방치해둔 터라 맨홀 나사를 푸는 일도 말썽이다. 결국 뚜껑을 덮고 있던 고인물이 원인이었다. 물 먹어보니 볼트가 부식이 돼서. 녹슨 나사 때문에 작업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이 매달려 보지만 진전이 없다. 전동 드라이버는 계속 헛돌기만 하고 나사의 윗부분을 절단한 뒤에야 어렵사리 해결됐다. 묵직한 맨홀 뚜껑이 드디어 열리고 내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기름 찌꺼기의 양이 상당하다.
지하의 기름 탱크를 없애기 위해서도 청소가 필수다. 누유 사고는 그대로 지하수와 토양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좁고 두꺼운 입구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니 사방을 채우고 있는 건 탱크를 지지하게 세워둔 철근. 1m도 차 안 되는 간격으로 서 있는 구조물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디다. 탱크의 크기가 클수록 지지를 위해 세워둔 철근 구조물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데 아까 걸레질 안 해보셨죠? 예? 방 걸레질 안 해보셨죠? 네. 무슨 걸레질이에요? 무슨 걸레질이요? 방 걸레질 방 부품을 방 걸레질. 구조물 때문에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불편할 텐데도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것보다 더 열심이다. 조금이라도 기름과 기름때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누출 사고로 이어져 환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 작업을 빠르게 마치고 탱크를 빠져나가는 손도열 씨.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청소를 깨끗이 마치면 본격적인 용도 폐기 작업에 들어가는데 탱크 내부를 석분이나 모래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내부를 가득 채우고 나면 기름 탱크는 용도 폐기된다. 기름 탱크를 폐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무 이것도 치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립하는 방법하고요. 청소하고 캐내는 방법. 1993년에 만들어진 이 기름 탱크는 14년 동안 제 역할을 다하고 완전히 용도 폐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구를 완전하게 막으면 작업은 마무리된다. 마무리된 겁니다. 예, 이 소방서에 이렇게 경찰 밟아서 용도 폐기했다는 신고만 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이거는 위험물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안전한 상태로. 피디님 보셔도 위험해 보이겠어요? 폐기, 예. 이제 기름 탱크 용도는 끝난 거예요. 자신의 몸이 더럽혀질수록 깨끗해지는 기름 탱크. 그것이 탱크 청소원의 보람이고 또 자부심이다. 아, 옷 틀어지면 빨면 되죠. 뭐 몸에 지저분한 거 묻으면 씻으면 돼요. 예. 그냥 일할 때 안전하게 작업 마치고 그런 것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기름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다. 물탱크 청소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보일러실. 보일러 온수 탱크를 청소할 참인데 저장돼 있는 물을 순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 가득 녹이 슬어 있다. 물탱크의 녹은 직접 들어가 일일이 손으로 닦아줘야 한다. 하지만 탱크 내부가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비좁다 보니 손으로 닦는 간단한 일도 고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게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폐지 공부치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어쩌다 좀 오래되시는 분들도 폐지 공부증에 좀 시달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적응이 잘 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견뎌나가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한 20-30% 정도는 폐지 공부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녹 제거를 마치고 나면 청소할 때 쓰인 물을 흡입기로 빨아들여 작업을 마무리한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밀폐된 공간인데다 보일러 온수탱크다 보니 찬물을 사용해 청소를 해도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는다. 한 차례 작업을 마쳤을 뿐인데 얼굴엔 온통 땀이다. 저는 이 탱크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땀이 범벅이 되시네요. 예, 땀으로 목욕을 하죠. 바로 이어진 작업은 온수 저장 탱크 청소. 이곳에 저장된 온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이다. 역시나 탱크 내부에는 녹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 탱크의 크기와 입구가 작아서 고압 세척기로 물을 뿜어 1차적으로 물때를 제거하면 세정기 꺼주세요. 이제 손동수 씨가 나설 차례. 체구가 작다 보니 입구가 작은 탱크 청소는 그의 담당이다. 이 탱크의 입구는 불과 직경 40cm. 게다가 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 체구가 작은 동수 씨가 들어가는 것도 힘겨울 정도다. 물을 많이 뿌려줘, 물을. 물탱크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의 작은 체구의 사람과 체구가 큰 사람이 있어야 한다. 물탱크의 크기와 입구의 직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 아무래도 협상 구멍에 들어가려면은 조금 체구가 적어야 유리한 면도 가끔가다 있어요. 불리할 때도 있고 높은 데는 이런 데는 작은 게 좋죠.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 손동수 씨가 동료의 도움을 받아 탱크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또 한 차례 작업을 마친다. 다음 작업을 위해 사람들이 향한 곳은 건물 꼭대기. 이 물탱크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용수가 공급된다. 물탱크가 옥상에 있다 보니 잔수를 빼내기 위한 호수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린다. 잔수를 빼내는 사이 물탱크의 내부를 살펴보는 청소원들. 지저분하죠. 물때 저기에 있는 게 물때라는 거거든요. 많이 껴져 있어요. 물때가 이제 들어가면은 녹도 있고 물때도 떼어 있고 바닥이 너무. 항상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물에서의 작업이라 늘 감전의 위험이 뒤따른다. 전기줄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차곡차곡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말과 함께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 크기가 커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좋지만 닦아야 할 양이 너무 많다.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미 얼굴은 땀범벅. 기온이 올라가거나 비가 내리면 물탱크처럼 밀폐된 공간은 산소가 부족해 호흡이 힘들어진다.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의 청결을 위해 더러운 물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작업이 계속될수록 더 이상 물과 땀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쏟다 보니까는 밀폐돼 있으니까는 그만큼 저 여기 온도 자체도 높아요. 물이 있다 그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죠.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진공 흡입기로 찬수 제거 작업을 한다. 자신들이 청소한 탱크에 저장될 물을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한 방울의 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작업하게 된다. 어느새 물때가 잔뜩 끼었던 바닥이 재색을 찾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깨끗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이 깨끗이 됐네요. 아, 기분이 상쾌하죠. 서울의 한 주택가. 규모가 큰 곳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반해 비교적 규모가 작고 세대수가 적은 주택의 경우 물탱크 청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원래 1년에 보통 한 번씩 하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작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주인이 물탱크를 보고 나서 지저분하다고 했을 때 청소를 해주는데, 보통 주기가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요. 오늘 작업해야 할 탱크는 5톤의 물이 저장될 수 있는 크기. 일반 주택의 경우 물탱크가 위치한 곳은 대부분 옥상. 평소에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물건도 놓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하지만 물이 항상 저장돼 있는 물탱크는 물이끼가 낄 수밖에 없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줘야 한다. 이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작업자도 청소 전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물의 청결도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약 필요도 없는 거 주지 말고 통 줘.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고 내부로 들어가는 박진환 씨. 봉수야, 받아라. 그런데 어떻게 물탱크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눈에 띈다. 저기 닛불 하나 있다. 닛불 부러진 거. 저기 물 떨어진 데 바로 옆에. 물탱크에서도 이렇게 이런 큰 이물질도 나와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여기 옥상에 올라왔던 애기들이 장난치면서 오버드레인 저 구멍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이쪽에. 이 구멍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네 애들이 올라왔다가 물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밖으로 넘쳐 흐르게 해 수위를 조절해주는 용도의 구멍이 오히려 문제였던 것. 쓰레기를 제거한 뒤 진공 흡입기로 물에 낀 이끼를 제거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가 않다. 이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하는데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장기간 물탱크 청소를 안 하면 내부에 이끼가 끼는 것뿐만 아니라 배관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택 물탱크 청소는 이물질을 긁어내고 깨끗이 닦아내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탱크가 옥상에 노출돼 있다 보니 한여름 탱크 청소의 복경은 더위다. 밀 들어가기 때문에 40도 정도 됐어요. 상당히 덥죠. 그럴수록 더욱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물이끼와 미생물의 번식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작업은 20분 만에 끝났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느끼는 시간은 배 이상이다. 나오니까 시원하시죠? 아, 살 것 같죠?
상쾌하죠. 일 끝나고 나와서 바람 맞으면 상쾌하죠. 잘 잡으셔가지고 보시더라고 그랬다. 이거 앞으로 깨끗하게 됐죠? 예. 앞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잘 나와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개운하죠. 처음 아주 무섭고 깨끗이 쳤어요. 아, 고맙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마시는 물 한 잔은 노동의 피로도 잊게 만든다. 좁고 어두운 밀폐된 공간. 그 속엔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며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탱크 청소원들이 있다.